여러분, 복숭아와 수박 중에 혈당에 더 위험한 과일은 뭘까요? 대부분 복숭아라고 생각하십니다. 달콤하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과일별 혈당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0입니다. 수박은 70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은 86이고요. 복숭아가 밥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0명 중 8명이 이걸 모르고 복숭아를 피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복숭아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간과 위장이 동시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첫째, 복숭아와 혈당의 진실, 그리고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효능. 둘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효능을 배로 올려주는 최고의 궁합. 보너스로 복숭아를 가장 건강하게 보관하고 드시는 방법까지 25분만 투자해 주시면 올여름 복숭아를 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먼저 복숭아와 혈당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당뇨가 걱정돼서 복숭아를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당뇨가 있어서 과일 자체를 꺼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복숭아는 달잖아. 혈당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도 오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과일인 수박이 70이 파인애플이 65인 것과 비교해도 복숭아는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밥을 2공기 드시는 것이 복숭아 4개 먹는 것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린다는 뜻입니다. 놀라시죠? 그렇다면 왜 복숭아가 혈당에 나쁘다는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숭아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잘 익어서 물컹물컹한 황도 있지 않습니까?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복숭아 말입니다. 이런 복숭아는 과육이 너무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가 빨라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딱딱한 각설탕을 먹으면 천천히 녹지만 설탕물은 바로 흡수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복숭아는 설탕물처럼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삭한 백도나 천도 복숭아는 다릅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더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뭐냐면 소화를 천천히 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아삭한 복숭아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우리가 종류만 잘 고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당뇨 진단 후 5년간 과일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양 상담을 통해 천도 복숭아를 하루 1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혈당 수치에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복숭아를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세요. 둘째, 한 번에 1개 주먹 크기 정도만 드세요. 셋째, 식후 바로 드시지 말고 간식 시간에 따로 드세요. 비싼 약 없이 돈 한 푼 안 들고 올바른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뭘 먹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는 방법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똑똑하게 먹읍시다. 자, 혈당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복숭아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효능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밤새 일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효능, 피로 회복과 원기 보충입니다. 복숭아에는 수분이 89%나 들어있습니다. 복숭아 1개에 종이컵 1컵 가까운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구연산과 비타민, 무기질까지 풍부합니다. 구연산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달리듯 우리 몸에도 에너지를 만들 원료가 필요합니다. 구연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시면 수분과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수분 보충과 에너지 충전이 동시에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젊은 시절 우리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좀 챙길 때가 되었습니다. 비싼 보양식 드실 필요 없습니다. 국내 농업연구기관에서도 복숭아에 들어있는 펙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무더위에 대한 내성을 키워준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위에 덜 지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효능, 이건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항암 효과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해외 대학 연구팀이 유방암 세포에 복숭아 추출물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암세포의 성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복숭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나쁜 산소입니다. 쇠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세포가 계속 손상되면 결국 암이 될 수 있습니다. 방청제가 녹을 방지하듯 폴리페놀이 우리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효능,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입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세대 10명 중 6명이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위험군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해외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즐겨 먹으면 나트륨이 몸에 쌓이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칼륨은 이 물때를 씻어내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네 번째 효능, 면역력 증진입니다. 요즘 같은 때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환절기마다 감기 한번 걸리면 보름씩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해외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 복숭아의 비타민C가 백혈구 생산을 촉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혈구가 뭐냐면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이 군인들이 출동해서 싸워줍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군인들을 더 많이 만들고 더 강하게 훈련시켜줍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면역력을 잘 관리하시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효능, 소화 기능과 장 건강입니다. 해외 의학 저널에서 복숭아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 속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익균이 뭐냐면요, 우리 장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세균입니다. 정원에 비료를 주면 꽃이 잘 피듯 펙틴을 주면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3%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복숭아의 5가지 핵심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피로회복, 항암, 혈압조절, 면역력, 장 건강. 하나의 과일에 이 모든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복숭아를 보양과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입증된 겁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이어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숭아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의할 음식과 최고의 궁합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꼭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복숭아 드시고 나서 배가 아프셨던 적 있으십니까?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신 적이 있다면 그건 복숭아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드신 음식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신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는 것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잔뜩 드시고 바로 후식으로 복숭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기름진 고기는 소화하는 데 4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립니다. 우리 위장이라는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까지 넣으면 공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기 드신 후 최소 30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둘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의 유제품 조합입니다. 평소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시거나 가스가 차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60대 이상 한국인의 78%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반 우유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산성이 강한 음식 직후에 드시는 것입니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이나 커피 드신 바로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0분 정도 간격을 두시면 해결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궁합,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까 일반 유제품은 주의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다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됩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와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릭 요거트 하나에 2.0원 정도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투자치고는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 궁합, 아몬드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복숭아의 비타민C와 아몬드의 비타민E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경비원에 비유하면 한 명은 정문을 지키고 한 명은 후문을 지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우리 몸의 세포를 더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드실 때 아몬드 5알에서 10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3.0원이면 우리 일주일치 간식입니다. 비싼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궁합,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식물성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복숭아가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철분이 자물쇠가 잠긴 방 안에 있습니다. 비타민C가 그 방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식사 때 시금치 반찬을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빈혈이 있으시거나 평소 어지러우신 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자, 이제 보너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특별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관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 덜 익은 복숭아는 실온에 두세요. 냉장고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복숭아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으면서 점점 익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복숭아를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셨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에틸렌 가스를 조절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우리 세대의 생활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겁니다. 둘째, 원하는 만큼 익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세요. 더 이상 익지 않고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셋째,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 놓으세요. 차가운 상태에서는 단맛과 향이 줄어듭니다. 실온에 30분 정도 두시면 향기가 살아나고 단맛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자, 이제 아까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 뒤척이시다가 새벽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요. 이게 정말 괴로우시지 않습니까? 국내 의과대학 수면연구팀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천연 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복숭아 1개를 드셔보세요. 비싼 수면제 대신 우리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심한 불면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복숭아의 뼈 건강 보호 효과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잖아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무서우시죠. 해외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복숭아의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뼈를 갉아먹는 나쁜 세포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뼈 건강까지 챙겨주는 과일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냉동 복숭아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복숭아철이 짧다는 게 아쉬우시죠? 냉동하시면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국내 식품연구기관 분석에서 냉동 복숭아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 함량이 신선한 것의 87%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한입 크기로 잘라 밀봉 용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얼린 복숭아를 그릭 요거트에 올려 드시면 여름 디저트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딱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껍질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껍질에 농약이 걱정돼서 깎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복숭아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2.7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면 잔류 농약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다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담해 주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려줍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2가지 이야기와 보너스를 드렸습니다. 첫째,